68세 박준서는 대기업 회장직에서 은퇴한 지 3년째였다. 아내와 사별 후 외롭게 지내던 어느 날 변호사가 찾아왔다. 회장님, 돌아가신 어머님께서 남기신 유언장이 발견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유언장을? 네, 그런데 조건이 특별합니다. 회장님께서 재혼하셔야만 나머지 재산을 상속받으실 수 있고 이분과 선을 보시라고 하셨습니다. 김은아 씨, 56세입니다. 사진 속 여인은 놀랍도록 아름다웠다. 그리고 어딘가 낯이 익었다. 일주일 후 호텔 라운지에서 두 사람이 만났다. 안녕하세요, 박준서 회장님. 은하가 들어왔다. 56세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우아했다. 김은아 씨, 혹시 우리 전에 만난 적이 있나요? 30년 전 회장님 회사에서 비서로 일했습니다. 3개월 정도요. 준서의 머릿속에 번개가 쳤다. 그때 그 신입 비서.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그녀였다. 그때 왜 갑자기 그만두셨죠? 회장님의 어머님께서 저를 내보내셨습니다. 제가 회장님께 접근한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그런데 돌아가시면서 저희를 이어주시다니 참 아이러니하네요. 어머니를 어떻게 아시는지? 어머님께서 5년 전부터 제 미술관을 후원하셨어요. 그러면서 가까워졌습니다. 두 번째 만남은 은하의 미술관에서 이루어졌다. 그림들 속에는 한 남자의 뒷모습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이건 설마. 네, 회장님이에요. 30년 동안 그렸습니다. 미쳤다고 생각하시죠? 3개월 일한 상사를 30년 동안 잊지 못하고 그림으로 그리다니. 은하가 준서에게 다가섰다. 그때 회장님도 느끼셨잖아요. 우리 사이의 그 긴장감을. 야근하던 날 밤 회장님이 제 어깨에 손을 올리셨을 때 그 떨림 기억하세요? 준서는 기억했다. 그날 밤 위험할 뻔했던 순간. 어머니가 갑자기 회사에 나타나지 않았다면. 세 번째 만남에서 은하가 제안했다. 결혼은 형식적으로만 하시죠. 1년만 부부로 지내고 유산 상속 후 이혼. 저도 대가를 받고요. 어머니의 유산이 300억이라던데. 네. 어머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젊었을 때 파괴한 인연을 죽기 전에 이어주고 싶다고. 조용한 결혼식이 치러졌다. 준서의 아들 현우와 딸 수지는 강하게 반대했지만 결국 아버지의 뜻을 따랐다. 결혼식 날 밤 은하가 와인을 들고 준서의 서재로 왔다. 형식적 부부라도 첫날 밤 건배는 해야죠. 와인을 마시던 중 은하가 살짝 비틀거렸다. 아, 취한 것 같아요. 준서가 은하를 잡았다. 순간 두 사람의 얼굴이 가까워졌다. 위험해요. 이러면 형식적 결혼이 아니게 될 것 같아서. 은하가 준서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포겠다. 30년 만에 입맞춤이었다. 30년 동안 이 순간을 상상했어요. 안 돼요, 우리 약속은. 준서가 말했지만 몸은 이미 정직했다. 은하를 침실로 이끌고 있었다. 한 번만요. 30년 동안 기다린 보상으로. 두 사람은 서로를 원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다. 68세와 56세의 몸이 하나가 되었다. 새벽 서로를 아는 채 누워있던 두 사람. 이제 어떻게 하죠? 형식적 부부가 진짜가 되어버렸는데. 후회해요? 아니요. 오히려 더 일찍 일했어야 했어요. 30년을 기다려준 당신을 이제는 놓치고 싶지 않아요. 다음 날 현우가 아버지를 찾아왔다. 아버지, 그 여자 조사해봤어요. 30년 전 아버지 회사 비서였고 할머니가 내쫓은 여자잖아요. 현우는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젊은 시절 은하가 다른 남자와 찍은 사진이었다. 이 남자, 그 여자의 전 남편이에요. 재벌 2세였는데 이혼 후 의문사했어요. 준서가 은하에게 물었다. 그 사진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 전 남편이에요. 당신 어머니가 저를 내쫓은 후 복수심에 그 사람과 결혼했죠. 하지만 그는 도박과 마약에 빠져 있었고 5년 만에 이혼했어요. 그는 약물 과다로 죽었고요. 은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지옥 같은 5년이었어요. 당신을 잊으려다 오히려 더 그리워졌어요. 준서는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 편지를 발견했다. 준서야, 30년 전 내가 큰 잘못을 했다. 너희 두 사람의 인연을 끄는 것. 은하는 좋은 아이였어.
그 아이는 30년을 너만 바라보고 살았어. 용서해 주렴. 그리고 은하를 사랑해 주렴. 준서는 눈물을 흘렸다. 집으로 돌아온 준서는 은하를 꼭 안았다. 어머니 편지를 봤어요. 이제 진짜 부부로 살아요. 두 사람은 진짜 부부가 되기로 했다. 매일 밤 서로를 확인했다. 준서는 자녀들을 불러 모았다. 은하는 내가 사랑하는 여자다. 30년 전에도 지금도. 어머니의 편지를 보여주자 현우와 수지는 충격을 받았다. 할머니가 직접 맺어주신 인연이었어요. 수진이 먼저 마음을 열었다. 아버지가 행복하시다면 저희도 받아들이겠습니다. 결혼 6개월 후 두 사람은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다. 진짜 신혼여행 같아요. 우리는 신혼부부야. 나이는 좀 많지만. 여행에서 돌아온 후 은하가 쓰러졌다. 병원에서 의사가 놀라운 소식을 전했다. 임신 8주입니다. 제가 56세인데요. 극히 드물지만 가능합니다. 의학적으로 기적이죠. 준서와 은하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위험하지 않을까요? 고위험 임신이지만 산모가 건강하셔서 조심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적이에요. 30년 만에 만든 아이. 현우와 수지는 새 동생 소식에 충격을 받았지만 곧 축하해 주었다. 은하가 57세에 건강한 딸을 낳았다. 희진이라고 이름 지었다. 희진아, 너는 기적이야. 온 가족이 모여 아기를 축하했다. 희진이 5살이 되던 해 준서는 74세, 은하는 62세가 되었다. 아빠는 왜 할아버지처럼 늙었어? 아빠가 엄마를 너무 오래 기다려서 그래. 준서는 지팡이를 짚고 다니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은하를 사랑하는 눈빛은 청년 같았다. 희진이 10살이 되었을 때 준서는 79세, 은하는 67세였다. 아빠, 운동회 올 거지? 당연하지. 하지만 운동회 당일 준서가 심장마비로 쓰러졌다.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회복했을 때 은하와 희진이 곁에 있었다. 미안, 운동회 못 가서. 괜찮아. 아빠 나으면 돼. 기적적으로 준서는 회복했지만 거동이 더 불편해졌다. 희진이 17살이 되던 해봄 준서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은하 30년을 기다려줘서 다시 만나줘서 고마워. 저도요. 당신을 사랑할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희진아, 아빠가 늦게 만나서 미안해. 아빠 사랑해. 영원히 내 아빠야. 준서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85년의 삶을 마감했다. 장례식에서 현우가 조사를 읽었다. 아버지는 늦게나마 진정한 사랑을 찾으셨습니다. 30년을 기다린 사랑, 17년을 함께한 사랑. 그것이 아버지의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준서가 남긴 편지를 은하가 읽었다. 내 사랑 은하, 당신과의 17년이 내 인생 최고의 시간이었소. 다음 생에는 일찍 만나 더 오래 사랑합시다. 3년 후 희진이 대학에 입학했다. 미술을 전공하기로 했다. 엄마처럼 화가가 될 거야. 은하는 77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그림을 그렸다. 이제는 준서와의 추억을 그렸다. 은하의 미술관에서 30년의 기다림, 17년의 사랑 전시회가 열렸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군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어요. 때가 없어요. 그저 사랑일 뿐이에요. 희진이 졸업하던 해겨울, 은하는 81세에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희진이 발견한 엄마의 마지막 일기. 30년을 기다렸고 17년을 함께했고 7년을 그리워했다. 이제 영원히 함께할 시간이다. 희진아, 엄마는 행복했다. 희진은 부모님을 나란히 모셨다.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30년을 기다린 사랑, 17년을 함께한 부부, 영원히 함께할 연인. 금지되었던 사랑이 결국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 되었다. 시청자 여러분, 30년의 기다림과 17년의 사랑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나요? 나이는 숫자일 뿐 진정한 사랑에는 때가 없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